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프레젠테이션의 앞쪽에 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 볼 텐데,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 전략에 관한 이런 표현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어떠한지, 경쟁력이 어떠한지,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다, 계획은 어떠하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적인 얘기와 관련된 표현들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낯선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주력 사업이 뭐다,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근사한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조금 낯선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단어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3번째 문장인데요. 기반을 다졌다, 이런 얘기 했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기반을 다진다 라고 할 때 이 동사 lay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면 되는지 보시면요. 네, groundwork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groundwork는 말 그대로 땅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지으려면 일단 땅을 다지고 파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lay the groundwork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기반을 다졌으니까 important라는 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lay the groundwork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지만 발판을 마련하다라는 말도 lay the groundwor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roundwork 자리에 foundation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foundation이야말로 뭐 기초라든지 기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나 기반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역시 기초를 다진다, 기반을 다진다, 토대를 다진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lay the groundwork, lay the foundation 이런 표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우리 상품을 잘 안다 라고 말할 때,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household name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실 이 표현은 비즈니스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모두가 알 만큼 익숙한 그런 이름이면 household name이라고 하는데, household가 가구나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아는 이름, 말하자면 그것을 household na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은 유명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household name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이 알려졌다, 또 인지도가 높다 이런 말도, 유명하다 이런 말도 전부 다 household name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famous, well known 이런 표현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런 표현만 쓰지 마시고 household name이라는 표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장인데요. 우위를 유지한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competitive 뭐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edge라고만 말을 할 수가 있죠. edge는 칼이라면 이런 그 칼날을 얘기하고요. 칼날 부분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어떤 종이의 모서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edge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종이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종이가 있다. 그러면 이 종이의 엣지는 이 종이의 엣지보다 더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겠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간다든지 우위를 점한다고 할 때 엣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경쟁력이라고 할 때 경쟁력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냐, competitive edge라고 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competitive를 빼고 그냥 edge라고만 얘기해도 거의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 대상보다 앞서 나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엣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을 얘기할 때, 앞서 나간다고 얘기할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엣지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1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다시가 붙은 번호는 also good to know 섹션에서 소개하는 표현들입니다. 네, 최고인 상태라고 했는데 최고다라고 할 때 top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notch라는 단어를 잘 써요. notch는 원래 이렇게 눈금이 있으면 이 눈금 한 칸, 이것을 notch라고 부릅니다. 근데 top notch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금이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되어 있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notch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최고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력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 주력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오더라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처럼 이렇게 flagship이라는 표현이 있죠. flagship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배가 여러 척이 있을 때 맨 앞에서 깃발을 꽂고 가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두의 선, 배. 선단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배를 flag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력, 뭔가를 이끌어내는, 견인하는 그런 존재, 그것을 flag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처럼 명사 앞에 이렇게 써서 뭔가를 선도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력 사업 분야라고 하면 flagship division, 그 다음에 대표 상품이나 대표 브랜드 같은 것을 flagship bran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flagship은 갤럭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도 역시 flagship을 써서 대표 매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flagship store in 뭐 가로수길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 앞에 flagship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째 문장인데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를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 있는데요. low hanging fruit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달려 있다. 근데 어떤 것은 낮게 달려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높게 달려 있다면 낮게 달려 있는 것을 따기가 가장 쉽겠죠. 이렇게 낮게 달려 있는 과일을 low hanging fruit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비즈니스 이런 것을 low hanging fruit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의류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low hanging fruit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말할 때 focus on the low hanging fruit first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쉬워 보이는 해결책, 쉽게 딸 수 있는 거니까 쉬워 보이는 해결책을 low hanging fruit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not the low hanging fruit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만 보고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low hanging fruit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업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 기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둥을 뜻하는 단어 필러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jor pillars라고 하면은 주요 기둥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약 분야가 우리 사업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사업의 major pillar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니까 기둥을 말할 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는 결국 핵심 분야라든지 핵심 가치 같은 것을 말할 때도 필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우리 비즈니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필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agility 혹은 agility, 그 다음에 accura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agile, agile이라고 해도 되고요. agile이라고 해도 되고요. 명사형이 되면은 agility 이렇게 되는데 기민한 어떤 태도, 기민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기민한 모습,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agility라고 얘기하죠.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단어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데도 잘 등장을 하니까 이 단어의 의미도 기억을 하시고요. 기둥을 뜻하는 필러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말 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be good at 뭐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what we are good a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고수하자, 거기 집중하자라는 뜻으로 stick to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표현이지만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 장점 이런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역시 관련해서 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strength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 장단점을 영어로 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단점을 찾아보면 사전에 나오는 merits and demerit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든 어떤 뭐 기업의 사업의 우리의 경쟁력, 뭐 장단점 이런 걸 말하든 간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표현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점은 strengt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점이 있겠죠. 약점은 그냥 weakness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장점, 그 다음에 약점은 strength, weakness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strength를 좀 더 근사하게 F-O-R-T-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fault라고 읽기도 하고 forte라고 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닌 장점, 뭔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아주 잘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력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도 한번 써볼 만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strength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forte도 기억을 하시고 강점은 strength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약점은 weakness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점, 그 다음에 뭐 계속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강점이 결국 경쟁력이니까 우리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할 때 아까 설명드린 edge 있었는데요. 같은 의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장점도 strength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핵심이라는 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되죠. 네, core를 쓰면 됩니다. core. core가 핵심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니까 핵심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로 일단 core부터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막 확장만 하지 말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다라고 할 때 overextend ourselves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죠. extend가 확장하다는 뜻인데 over가 붙었으니까 지나치게 확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확장하지 말자라고 말하면 사업을 너무 확장하지 말자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core를 써서 core business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core를 뒤에 나오는 어떤 말 앞에 붙여도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앞에 붙였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core 자체가 핵심이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그냥 the core of our business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합치고 뭐 구조조정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간소화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 근사한 단어를 쓴다면 네, 여기 나와 있는 streamline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streamline은 유선형을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배가 유선형으로 생겼다든지 뭐 그런 얘기 하죠. 저항을 최소화하는 모양 그것을 말할 때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다 떼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만든다. 간소화한다 라고 할 때 streamline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쓴 거죠. 동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 시설을 이렇게 컴바인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생산 과정을 유선화하자, 간소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다 없애버리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떼버리고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스트림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할 때도 스트림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스트림라인은 동사로 써서 구조 조정이라든지 간소화라든지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두주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네, bear weather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bear weather는 이 bear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종이고요. weather는 숫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떼가 있으면 거기서 맨 앞에 가는 이렇게 배를 달고 가는 그래서 다른 무리를 인도하는 그 숫 양을 bear weather라고 원래 부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업계를 주도하고 업계를 이끌어가는 존재 그것을 또 bear weathe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주력하자 라고 말할 때 네, 역시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표현도 아까 플래그십과 마찬가지로
항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항해. 영국이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항해와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메인스테이는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장 기둥이 되는 돛대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 배를 연결한 이 밧줄, 이것을 메인스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돛대하고 배를 연결한 그 밧줄을 메인스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주력 상품, 뭐 주력 산업 이런 것을 보통 메인스테이라고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회사의 메인스테이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주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국가의 주력 산업은 뭐 뭐뭐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 주력 산업이다 그러면 agriculture industry가 그 국가의 메인스테이이다 혹은 mainstay industr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거의 정해진 표현처럼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약간 달리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outside 뒤에 of 같은 거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think outside the box라고 하면은 이 상자라는 어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이 안에서 벗어나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for our next projec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음 프로젝트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이런 뜻이 되고요. 발상의 전환은 곧 창의력을 말하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뭐 창의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할 때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전략이 있으면 실행이 있겠죠. 전략은 스트래터지라고 하고요. 그 스트래터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네, 이렇게 exec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execution은 execute에서 나온 단어죠. execute. 근데 이 execute가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뭔가 아이디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할 때 executi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천이 중요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실천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execution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시행 이런 것도 역시 execution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 의사결정인데요. 여기가 바텀이고요. 그 위에가 탑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바텀하고 탑을 적절히 이용하면 상향식 의사결정, 하향식 의사결정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bottoms up이라고 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뜻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네, 탑 다운은 하향식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bottom up하고 탑 다운하고 같이 하나의 쌍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직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을 거의 우리말로 직역한 거기 때문에 네,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vertical이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integration이 통합이죠. 그래서 vertical integration을 번역해서 수직 통합 혹은 뭐 수직 계열화라고도 잘 얘기하죠. 계열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뭐 커피 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메이커도 제조하고 그 다음에 커피 체인점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열화를 시켜 놓으면 수직으로 계열화를 시켜 놓으면 서로 원가가 절감되는 이제 그런 효과,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산업을 모아서 계열화를 시키는 경우에 vertical integ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vertical의 반대가 네, 여기 나오는 horizontal이죠. 그 horizon이 지평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vertical이 이렇게 수직인 모양을 표현한다면 horizon은 이렇게 수평인 모양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열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동종업계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러는 경우 그것은 horizontal integ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ertical하고 horizontal을 기억하시면 수직적 통합이랑 수평적 통합을 쉽게 영어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였는데요. 그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하거나 전략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하실 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